전자기에 대한 기본 법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영국의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150년 동안 쭉 발전해 온, 어떻게 했습니까? 쿨롱 법칙에서부터 하나하나 발견이 되었죠. 쿨롱 법칙, 또 쿨롱 법칙과 똑같은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다는 걸 알게 되고 비오사바르 법칙, 또 비오사바르 법칙과 똑같은 암페어 법칙, 그리고 나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하는 그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 만든다니까, 그러면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장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페러데이가 발견한 페러데이 법칙, 이렇게 전자기학 법칙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씩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썼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썼냐면 그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적분 형태로도 쓰고 미분 형태로도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종합해서 다 써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자기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자, 150년 동안 남들이 전부 발견한 거를 그냥 갖다가 같이 다 써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맥스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누구냐고 하면 물론 물리학을 시작한, 물리학의 뼈대를 만든 뉴턴을 듭니다.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2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뼈대를 이제 뉴턴이 골랐고 그 뼈대를 다시 조금 고친 아인슈타인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들려면 이 맥스웰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3명 중에 1명이 되는 맥스웰은 사실은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유명한 사람인데 전자기학 법칙을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남이 만든 것만 집대성했는데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로 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알려진 것들을 보면 전기장에 대한 법칙은 쿨롱 법칙인데 오히려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뭐였습니까? 요거는 어때요? 총선속이었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임의의 폐곡면을 만들어야 됐죠. 그래서 여기에 전하 분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다 이렇게 폐곡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총선속을 계산하면 그 총선속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 총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총선속은 바로 뭡니까? 전기장을 면 벡터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총선속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총전하는 뭐예요? 요 면 속에 들어있는 그 부피에 들어있는 전하를 전부 더한 거죠. 부피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총전하가 나오죠. 그래서 요 식을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폐곡면에 대해서 총 전기장 선속을 계산하면 그 속에 그 폐곡면에 들어있는 총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우스 법칙이고, 그 쿨롱 법칙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바로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법칙도 비슷했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법칙은 사실은 자기장에 대한 법칙, 암페어 법칙을 이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폐곡면 대신에 폐곡선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전류들이 있다면 폐곡선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면 그 폐곡선을 따라 지나가는 자기장의 서큘레이션. 서큘레이션은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놈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전부 더한 거죠.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서 자기장이 얼마나 많이 겹치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총 서큘레이션은 그 폐곡선 안을 통과하는 총 전류를 뮤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암페어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표시할 것 같으면 총 서큘레이션은 자기장을 한 바퀴 삥 도는 선적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안에 들어있는 전류, 흐르는 총 전류는 바로 그 면, 이 면으로 결정된 요 면을 지나가는 전류 밀도를 면적분한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요게 이제 암페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페어 법칙 보면 이 전류 밀도가 자기장을 만드는 데 대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은 여기에 자석 같은 걸 움직였더니 여기에 그냥 회로를 이렇게 하나 놔뒀더니 회로에 건전지 같은 걸 연결하지 않더라도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기전력인데, 기전력은 사실은 뭐하고 같으냐면 전기장을 폐곡선에 대해서 전부 선적분한 거. 이게 바로 서큘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전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무엇과 같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그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분 형태로 표시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전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 이걸 갖다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유도 기전력은 주어진 폐곡 선에 대해서 전기장을 선적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속, 요 면, 요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면에 대한 것은 자기장을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어요. 이게 자기장 선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그래서 여기 어때요? 여기에 전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여기 자기장을 면적분한 선속의 시간의 변화를 마이너스와 같다. 그래서 이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식이고,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몇 개 나왔습니까? 지금 3개 나왔는데 하나 더 나올 법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하나 있었어요. 총선속이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이죠. 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은 이게 바로 뭐냐면 폐곡면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총선속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0이라고 그랬죠. 왜?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어서 폐곡선을 지나가는 건 들어간 건 항상 나온다 그랬죠. 그게 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력선은 항상 폐곡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현상에서는 자기 단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를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것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네 가지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나오죠.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 나와요.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 나오고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어떤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은 이놈과 같다. 면전함 밀도하고 연관된다.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은 이 자기장의 변화율과 같다.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은 0이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은 여기에 면전함 밀도를 적분한 것 같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 이러는데, 요 네 가지를, 네 법칙을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스웰 방정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일단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인데,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은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은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은 암페어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잘 맥스웰 방정식 잘 공부한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만 했다면 맥스웰은 그냥 남이 한 것을 그냥 모아놨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맥스웰은 이것을 써놓기만 하고서 이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고칩니다. 그리고 이걸 써놓기만 하고 실험 안 했어요. 고치고 나서 그걸 풀어가지고 유명한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맥스웰의
그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거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겠습니다.